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23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홍콩 송환법 철회 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2달 새에 코스닥 상장사의 절반가량이 52주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만이 대량 주식을 매수해서 고가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마이크로 그리드 모델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예정된 한인리 에너지 포럼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5일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5% 룰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세보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분 보유 목적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로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기업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님을 언급했습니다. 머니W 시청자분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도영 전문가, 최명선 전문가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23거래일 만에 코스피 2,000선을 회복한 오늘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는지요? 오늘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인사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소식입니다. 반도체 주들이요. 오늘 오랜만에 좀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곳곳에서 업황 개선에 대한 징후들을 포착한 외국인들이 주가 상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3%가 넘는 강세를 선보였습니다. 네, 인사 소식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사 소식입니다. 이 삼성전자에서요, 이 폴더블 폰이죠. 이 갤럭시 폴드를 내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접히는 스마트폰인데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또 다른 폴더블 폰을 또 개발하고 있다라고 해서 관련 부품주들이 오늘 크게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폴드와 같이 좌우로 펼쳐지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 개발 중인 폴더블 폰은요, 위아래, 이 위아래로 펼쳐지는 방식의 폴더블 폰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네요. 네, 함께 짚어봤고요. 이어서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앞불사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인데요. 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음식료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요, 바닥을 찍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이 바로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인데요. 이처럼 원화 약세가 좀 지속이 되다 보면서요.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노출이 높은 CJ-제일제당, SPC 삼립, 또 대상 등의 소재 업체들의 불안 요소가 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좀 더 예상보다 더딘 실적 개선세 속도도 조금 너무 예상보다 더뎠다라고 하면서요. 사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음식료주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좀 잿빛 전망이 좀 깔려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팔로우백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경상 흑자가요,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흑자로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 하지만 좀 더 그 내용을 꼼꼼히 짚어보건대 수출과 함께 수입도 함께 감소하게 되는 이 불황형 흑자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경제경고 등이 이렇게 되면서 좀 더 선명해진 것이 아니냐 하고 하는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출도 또 그리고 수입도 함께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흑자지만 불황형 흑자라는 점 계속해서 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사 소식 짚어보셨습니다.
네, 반도체가 외국인 매수 유입으로 오랜만에 기지개를 폈고요. 또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 더블폰 개발 소식으로 부품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음식료주 투자 심리가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전망도 좀 물음표라는 그런 소식과요. 7월 경상흑자는 9개월 만에 최대치지만 불황형 흑자 기조를 띠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아싸인싸 참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니W 시청자분들을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김도영 전문가님. 네. 자, 어떤 이슈를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이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기지개를 핀 게 아니라 와,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바로 반도체에 대한 이인방이겠죠. 자청용 500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사들이 모두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모두 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갭상승을 시초가 출발이 됐다라는 부분과 함께 외국인들의 동반 러브콜을 받았다는 건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혁신 성장이라는 단어와 함께 4차 산업의 기초, 첫 스타트 출발점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반도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혁신 성장에 만약 반도체가 빠진다면 성장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바로 아주 의미 있는 첫 번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갭 돌파가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8만 원대에 어제 안착을 하고 나서 종가상 그 뒤에 의미 있는 실제로 8만 400원대를 뛰어넘으면서 직전 고점 부근에 4월 달에 형성됐던 부분을 돌파하면서 다시 종가상의 8만 3천 원이라는 것은 내일 초반부에 시가 부근에 다시 한번 신고가 가능성에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이 4만 4천 원대 초반부에 대한 의미부여하는 자리를 바로 갭 돌파를 하면서 직전 부근에서 형성되었던 44,850원대를 뛰어넘으며 강한 상승세로 돌아왔다는 부분. 하지만 두 개의 부분에서 모두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수 연동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가는 갈 길보다는 시장의 눈치를 본다라는 관점에서는 일단 추가 반등은 있지만 실제 여력 부분의 추가 상승 부분이 오늘의 상승 부분을 똑같이 등배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유자들은 한 번은 이익 실현 한번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반도체의 랠리는 곧 시장의 랠리와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아주 활짝 기지개를 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혁신 성장에서 필수 요소인 반도체지만 추가 반등을 하고 있지만 한 번은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상 비타민을 주듯이 성실한 모습으로 임해주시는 최명선 전문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바닥 탈출 전문가답게 그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 이제 이슈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지수 불안과 또 이제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주요 원재료가 대부분 안정세를 찾고 있고요. 특히 그 음식료 중에서 이제 라면도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또 우리나라 뭐 담배도 중동 쪽에는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당히 수출이 잘 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음식료주가 특히 겨울철에는 좀 많이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종목을 몇 종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차트를 보시면 CJ제일제당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런데 위를 보시면 한 34만 원짜리가 현재 22만 9천 원 와 있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위에 40만 원짜리가 22만 9천 원 거의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CJ제일제당에서도 요즘 그 히트를 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어떨 때는 또 불황일 때는 차라리 이렇게 음식용품이 더 뭐랄까요 판매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이라든가 아니면 대상도 보시면 위에 3만 원짜리가 이제 2만 원 거의 한 30%가 빠진 자리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패턴이 되고요. 그다음 보시면 농심도 저 위에 한 52만 원짜리가 54만 원짜리가 24만 4천 원 정확히 반토막이 났는데 바닥 대비 주봉을 보면 투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기미입니다. 또 요즘 보면 이제 삼양식품이 좀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이 종목은 11만 원짜리가 바닥 5만 원을 찍고 상승 추세에 있는데 이걸 보시더라도 대부분의 음식료 업종이 거의 반토막을 찍고 상승하는 패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가 향후 그 후반기, 하반기
들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지 마시고 CJ제일제당이라든가 대상 또 농심이라든가 삼양식품을 보유하신 분 이제 시청자분들은 더 상승할 여지가 있으니까 들고 가시면서 차분하게 좀 상승시 분할 매도하시는 그런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음식료주가 지금 바닥이지만 담배, 라면 등 수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농심, 대상까지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가지고 온 종목은요, 바로 국일제지입니다. 오늘 정말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국일제지의 자회사 국일그래핀에서요, 이 관련한 연구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성능을 개선한 태양전지 그래핀 전극을 개발했는데 이 개발한 이 태양전지 전극이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요, 사실 그동안 탄력적이지 못했던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 들어서 쭉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종가 보시죠. 20.58% 뛰어오르면서요. 5,8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죠. 다음 종목 SFA 가지고 왔습니다. 이 증권가에서요, 일본 독점의 반도체 OHT 장비에 대한 국산화가 곧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도체 장비 분야의 사업 구조가 좀 다변화될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SFA가 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디스플레이 OHT 장비에 있어서 성공적인 국산화 사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진짜 이 동사에 대한 재평가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종가 보시죠. 자, 오늘 6.38% 뛰어오르면서요. 4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삼성전기 가지고 왔는데요. 이 스마트폰 향 MLCC 수요 증가에 따라서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에 따라서 오늘 좀 강세 움직임이 돋보여졌습니다. MLCC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은 전분기 대비 13%나 뛰어올랐지만 가격 같은 경우는 8% 전분기 대비 낮아지게 되면서 매출액 있어서도 좀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보시죠. 오늘 6% 가깝게 뛰어오르면서요. 98,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네 번째 종목입니다. 헬릭스미스인데요. 자, 헬릭스미스가 4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신주 발행까지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헬릭스미스 9월 말, 이달 말이겠네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유전자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동안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의 자리를 지켰던 CJ ENM을 밀어내고 헬릭스미스가 2위까지 들어온 모습 오늘 보이게 됐습니다. 자, 종가 보시겠습니다. 5% 가깝게 뛰어오르면서요. 19만 3천 원 거래에 마쳤고요. 장 초반에는 19만 7,800원까지 뛴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MW, 역시 고공행진 중인 5G 관련주인데요. KMW가 종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미끄러진 모습, 조금보단 더 많이 미끄러진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최대 주주가요, 주식 개인담보대출 상환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의 대량 매도 방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분이 조금 줄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 나오게 되면 거의 6% 가깝게 미끄러진 흐름 나타났고요. 장중 내내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또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71,700원에 마쳤네요. 오늘 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래핀 개발 소식으로 국일제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SFA, 삼성전기, 그리고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헬릭스미스까지 좀 상승하는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KMW는 자사주 처분 소식으로 좀 하락을 했네요. 이 5가지 특징지 중에 전문가님들은 특히 어디에 더 집중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전문가님, 네. 자,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시나요? 사실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이라면 5종목이 모두 다 핫하게 좀 집중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5G 섹터 자체가 저 주생 김도영이 대응해야 되는 업종이 되고 테마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KMW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겠죠. 하필이면 최고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전환사채 부분에 발행되었던 금액을 대략 금액은요. 전환 블락 가격이 72,000원이겠고요. 이 전환 가격은 11,359원의 물량을 이번에 처분을 한 겁니다. 블락으로 처분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한 300억대 그러면 44만 주가 한 300억대 정도의 매도로 좀 빠져나가는 부분 때문에 위축이 되었는데요. 제가 왜 KMW를 말씀 좀 드리냐면 5G 같은 경우는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그리고 그것을 수치화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일의 데이터를 뽑아내 인공지능을 세팅을 한 다음에 이것이 만약 5G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 기지국 올해 부분만 하더라도 현재 기준의 상반기 대비해서 2배수 이상의 기지국을 완성을 시켜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중계기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백본 땅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기준에 제가 실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일단 기관 쪽의 레포트를 통해서는 TP, 탑 프라이스 같은 걸 9만 원을 제시했지만 8만 원까지는 올라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6만 원에서 5만 원대 떨어질 때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 부분을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만약 21일 평선에 대한 기대감, 지지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 심리가 살짝 위축됐죠. 우리가 불안 요소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주주의 물량들이 조금 소수지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내일부터 이 KMW는 68,000원이 훼손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이든가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도 일단은 팔고 나와서 다시 한번 흐름을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머니W 방송을 하는 이유이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서 KMW 성장에 대한 스토리는 문제가 없지만 최대 주주의 일시적인 수급고인 그리고 최근에 보면 기관들은 레포트 이후에 고평가 논리와 함께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평가 때문에 매도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내일부터 68,000원을 훼손할 경우에는 일단은 후퇴, 2보 전진을 해서 1보 후퇴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5G 하면은 주쌤 김도영 전문가님이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자, KMW 5G 기지국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성장성은 높지만 하지만 일단은 블록딜 협상으로 국내 주식의 급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명선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여러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눈길이 많이 가시나요? 저는 항상 그 바닥을 치고 나온 종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 대한강통신을 소개했는데 약 30% 가까이 치고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또 그 바닥을 잘 치고 올라온 종목이 있는데 2주 전에 우리 김도영 전문가께서 여기서 소개했던 종목인데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삼성전기는 요즘 외국인 기관이 일주일 외국인과 기관과 연기금이 뭐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나고 다시 그 반등하는 위치고 요즘 들어서 그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 그 삼성전자에서 만든 이제 삼성전자 폴더폰에 많이 이 부품을 갖다 이제 삼성전기에서 납품을 하는데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뭐 통신 모듈 이런 반도체 패키징 상품 중에서 많은 부품들이 삼성전기에서 만드는 부품들이 삼성전자에 이제 활용이 되죠. 그래서 차트를 좀 잠깐 보신다면 현재 그 삼성전기 일봉 차트인데 이 오늘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사실 그 삼성전기가 상당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근데 갭상승하면서 장중에 거의 8%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량주가 8% 상승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예전에 16만 6천 원, 그러니까 17만 원짜리가 8만 원을 찍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뭐 더블로 더 가고요. 도표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삼성전기에서 이제 매수 물량인데 외국인과 기관 또 뭐 투신, 연기금 쪽에서 일주일 내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더라도 이 종목은 주봉 차트인데요. 바닥을 잘 다지고 상승한 패턴이고 다시 일봉을 보면은 바닥에서 오늘 엄청난 매집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데 전고점 한 11만 5천에서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는 여유 있게 들고 하시면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최명성 전문가님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 유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머니W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전문가님들이 애정하시는 종목들을 소개하는 스탁세일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또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하니까 저와 함께 잠시 후에 시작할 스탁세일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 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머니W의 승자가 공개가 됩니다. 승자가 공개되면 다음날 열리는 장 오전 9시에 무료 방송 활짝 열고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또 혜택이 있죠. 저희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 9시에 있었던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자, 추첨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8435님이시네요. 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은 과연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또 승자는 누구인지 지금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김도영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신 신원 종합개발, 9월 5일 오늘이네요. 고가 기준으로 10.23%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최명성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영진약품도요. 8.44% 오르면서요. 두 종목 모두 좋은 흐름 보였네요.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배를 들어라 환하게 웃고 계시는 우리 주쌤이 이번 주 우승자가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승자를 확인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더 기대가 되지 않으신지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보러 가보시죠. 네, 열심히 따봉을 외쳐주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분 나와 계십니다. 자, 최명성 전문가 경주 최부자신데요. 바닥 탈출의 선구자이니까 오늘 또 어떤 바닥 탈출의 선구로 또 가져오셨는 종목인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총 5글자인데요. 이 5글자 이제는 맞추는 재미가 있는 스탁세일즈 종목 맞추기 시간입니다.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알뜰폰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알뜰폰 관련주인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이 알뜰폰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통신 관련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짜잔 이런 화장품까지 이 신규 사업까지 진출을 해서요. 더 다양한 매력이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최명성 전문가가 깔끔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명성 전문가는요. 오늘 내일 열리는 오전 9시 무료 방송에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는데요. 시크릿 종목도 공개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갖고 계시는 종목 고민들도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쌤, 김도영 전문가신데요. 핵심만 콕콕 집어주시죠. 오늘 김도영 전문가가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총 7글자입니다. 굉장히 긴데요. 7글자에 대한 힌트를 역시 드리면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자, 그런데 OLED라고 적혀 있기도 하죠. 특히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굉장히 끈끈하다라고 해서요. 어떤 종목인지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종목풀 네임과 함께 주쌤의 스탁세일즈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명성 전문가와 먼저 스탁세일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마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자, 오늘 스탁 세이즈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아이즈 비전입니다.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던데 모바일부터 K글로벌 그리고 신규 사업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하고 있는데 역시 최명선 전문가님이 소개하신 종목만큼이나 실적도 반짝반짝 하겠죠? 네, 아주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저하면 네. 이제 실적 재무제표를 상당히 좋은 거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시청자님과 제가 이제 롱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대로면 재무제표를 상당히 좋은 걸 추려서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3년 전에 한 1,6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3년 연속 1,600억 정도 계속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3년 연속 그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 45억 그 영업이익이 또 2년 전에는 86억, 작년에는 124억으로 무려 300%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유볼도 1,100%로서 영업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유볼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뭐 300%의 영업이익도 그렇고 양호한 재무제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각각의 크게 제가 아까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외에도 또 효자 노릇을 하는 게 하나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바로 아이즈비전의 자회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맞나요? 네, 아주 공부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이제 자회사가 머큐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요 근래 한 5일 만에 약 60% 정도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머큐리라는 그러니까 자회사가 머큐리인데 네. 머큐리의 그 지분을 64%를 IG비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머큐리는 정보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를 하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이제 통신주, 그러니까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등 그런 통신주가 뭐 몇 배씩 갔죠. 근데 이제 그 머큐리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큐리라는 회사도 매출이 상당히 좋고요. 1년 매출이 약 1,300억 정도 되고 이 회사도 영업이익이 3년 전에 25억이 2년 전에는 75억, 또 작년에 102억으로 무려 3년 만에 영업이익이 400%가 증가됐습니다. 또 유보율도 820%입니다. 그래서 사실 IG비전은 뭐 회사만 껍데기만 있어도 이 머큐리라는 회사가 너무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영업이 좋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자회사가 좀 빵빵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충분히 IG비전은 좀 좋은 회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래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이 아이즈비전의 자회사 머큐리까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즈비전에 대한 힌트도 아까 나왔지만 사실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하나 있대요. 화장품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같이 하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그렇죠.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이 IG비전이 이제 제가 왜 이제 종목을 출연하면 요즘 이제 통신주가 대세 있죠. 5G 네. 통신주가 많이 갔고 또 이제 내일 모레 뭐죠? 저기 명절이 뭐죠? 아, 추석이요? 그렇죠. 네. 추석 때 뭐가 가장 많이 팔릴까요? 선물용으로? 선물용으로요? 특히 중국 사람이 많이 와서 사는 거.
화장품. 그렇죠. 화장품. 화장품을 약 80%를 산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IG비전이 재밌는 게 이제 통신 이제 관련주도 되는데 이 회사가 그동안 이제 통신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그 중국 쪽에서 이제 한국에서 히트 상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화장품 사업을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현재 통신 관련주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요일부터 이제 그 추석인데 그러니까 내일부터 제가 볼 때는 내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 화장품주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G비전은 통신주 플러스 화장품 테마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 테마가 붙어서 상승할 때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테폰에 대한 통신주뿐만 아니라 추석을 앞두고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화장품을 많이 사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로 또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좋은 포인트를 갖고 있는 IG비전 저희가 빨리 투자 포인트 모아서요 정리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경주 최부자 최명성 전문가가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짜잔 바로 제 손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어떤 투자 포인트 있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요. 여러분의 관심 종목으로 담을까 말까 고민해 보셔도 좋겠네요. 자, 판넬 봐주실까요?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바로 IG비전이었죠. 그런데 최명성 전문가께서는 항상 이 재무제표를 진단을 해주시는데 역시 양호한 재무제표 흐름을 가지고 와주셨다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등등에 있어서도 실적 굉장히 좋게 가져가더라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빵빵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바로 이 자회사로 머큐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머큐리 5G 관련주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뭐 정보, 통신 이런 쪽의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자회사 머큐리가 지금 좀 성장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까지 함께 IG비전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IG비전의 사업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통신이 주이긴 하지만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화장품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어서요. 또 이제 추석을 기다리면서 이 중국인들이 화장품을 좀 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까지 함께 얘기가 되면서 IG비전 매출액까지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이 투자 포인트 짚어보셨는데요. 이쯤에서 최명성 전문가께 좀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죠? 최명성 전문가님!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마마 이 노래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프레디 머큐리의 노래였는데 어쨌든 저는 머큐리 하면 이 프레디 머큐리가 좀 떠올라서요. 자, 어쨌든 이 자회사로 머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회사는 자회사인 거고 모회사는 모회사인 거고 아무리 자회사가 잘 나간다고 해도 모회사까지 주가가 오르리라라는 보장이 있는지 지금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사실 좀 뜨뜻미지근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상당히 그 애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캐스터님이 질문할 때 사실 좀 떨립니다. 왜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셔요. 네. 예. 근데 이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어쩔 때 보면 이제 모회사가 상승할 때 자회사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이제 모회사가 하락하면 자회사까지 같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쩔 때는 이제 엇박자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회사는 상승하는데 자회사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IG비전은 이제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머큐리인데요. 네. 머큐리를 보면 요즘 이제 통신 장비 관련주에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8,000원짜리가 13,000원, 무려 5,000원이 뛰었는데 거의 60%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60%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적도 좋고 테마도 받쳐주는데 모회사인 IG비전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지의 바닥에서 움직입니다. 또 이 회사는 통신주가 지금 뭐 이렇게 KMW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갔죠. 또 오이솔루션도 많이 갔고, 근데 아직 안 갔어요. 이제 IG비전은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머큐리를 자회사가 받쳐주고 또 화장품주까지 받쳐준다.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고요. 현재 그러니까 자회사인 머큐리는 벌써 일주일 만에 60% 상승했고 IG비전은 이 바닥을 볼 때 거래량을 볼 때 이제 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회사는 자회사인 머큐리 덕분에 모회사인 IG비전도 갈 수 있다. 충분히 그런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프레디 머큐리처럼 이 머큐리 자회사도 홀홀 또 상승해서 날아올랐으면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 슬슬 발동이 지금 걸렸다라고 하셨으니까 빨리 매수 포인트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IG비전이 이제 4,610원, 마이너스 3% 나는데 이런 이제 차트를 공부를 잘 하시다 보면 이제 차트를 좀 에리하게 좀 보시면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 음봉이 나오는데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음봉이, 단봉이 한 2개 정도 나오면 급등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약간 눌리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1, 2%나 2, 3% 눌렀을 때는 그때는 매수 맥정입니다. 그래서 이틀 눌렀다가 바로 상승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내일 뭐 점심때나 아니면은 종가에 잡으시면 충분히 3일째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600원 전후로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4,200원을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이제 바닥에서 출발한 종목이니까 좀 시간을 두시고 차분히 좀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명선 전문가님이 자신 있게 내일 매수가 잡으시면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매매 전략과 투자 포인트 모아서요.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확실히 바닥 탈출의 선구자시네요.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잘 종목을 고르는 그 눈이 필요할 텐데 오늘 그 눈 제대로 우리가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짜잔,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아이즈비전 가지고 와주셨고요. 재무제표 좋았고 또 자회사까지 빵빵했고 또 화장품이라는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 신규 사업 분야가 또 추석 때 중국인들에 의해서 좀 더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화장품이더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더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지금 4,600원 제시해 주셨어요. 급등 패턴이 이제 곧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일 점심쯤이나 혹은 내일 장중으로 한번 4,600원쯤 도래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이게 아무래도 바닥이기 때문에 롱텀 좀 장기간적으로 봐라 하시면서 6,000원 길게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 4,200원입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아이즈비전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비전 있는 종목을 찾으신다면 아이즈비전과 함께 해보세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두 번째 종목 들어가기 전에요. 주쌤 김도영 전문가님이 지난주 추천해 주셨던 스탁세일즈 종목 바로 신원종합개발이요. 무려 수익률 10% 이상을 올렸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AS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번 시간에 저희가 얘기할 때 AS 기준에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퍼하우스에 대한 고급 빌라는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다른 틈새에 대한 고급화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액면가 5,000원짜리다인 부분과 19년도의 실적을 지금 현재 잡혀있는 집계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극명한 절대적 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는 어디였다? 바로 액면가인 5,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향해서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인 PBR 기준에서는 0.47배를 밖에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조금 더 한 땀 한 땀 시장하고 상관없이 잘 올라가고 있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차트상으로 잠깐 바라보시면 중요한 이 부분에 윗꼬리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 윗꼬리 부분에 대한 저항대 부분을 잘 야무지게 지금 돌파를 하면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매물대가 좀 뚫려가면서 올라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형성이 되었던 부분과 함께 이 5,000원의 목표가를 향해서 한 번은 더 강한 상승세를 좀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겠고요. 절대적인 저평가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실적적으로 만약에 핸들링을 하게 된다면 SOC와 함께 중소형 쪽 부분에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자신 있게 좀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원종합개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김도영 전문가님의 AS를 잘 참고하셔서 더욱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스탁스에즈 종목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인데요. 여기야 이 TV랑 좀 상관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요즘 TV 정말 화질이 좋아서 뭐 다큐멘터리, 뭐 자연 경관 보면 실제처럼 생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생함과 뭔가 HB 테크놀로지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LED에서 다시 한번 OLED라는 단어를 쓰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 또 QD, OLED로 막 넘어갑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결국은 이 빛을 어떻게 쏴주고 어떠한 시스템으로 그 단계를 거쳐서 쏴주느냐라는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도광판 부분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혹시 우리 앵커님께서는 요즘 TV가 그냥 이렇게 평판이 아니라 네. 커브드 버전도 보셨죠? 네, 맞아요. 그렇죠. 핸드폰도 또 마지막에 엣지 부분이 휘어지는 부분도 보셨을 네. 거고요. 네. 요즘은 휘어지는 게 대세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접는 것까지 대세가 되어가고 어. 있으니까 내일 발표가 되죠. 플렉서블 그 네. 폴더블 폰이 부분도 저도 좀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내일 한번 오늘 뭐 실제 시판 얘기도 있다라고 해서 실제 네. 샘플링이 좀 우리 고객들한테 좀 보여주었다라는 얘기도 좀 있어갖고요. 저도 내일 좀 기대를 해볼 건데요. 네. 자, 동사가 뭐냐면 바로 이 엣지, 그러니까 커브드 글라스 부근에서 관련된 TV, LED 쪽 도광판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원래는 원천적으로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공장에서 열심히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듭니다. 근데 불량이 나는지 안 나는지 검사를 잘 해야겠죠. 열심히 100만 개를 만들었는데 납품을 하고 났더니 불량이 70만 개가 들어와 버리면 네. 열심히 나죠. 일한 당신은 떠나라. 그렇죠. 네.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동사 HB 테크놀로지는 이 실제적으로 패널들에 대해서 검사 장비를 통해서 가장 발빠르게 이 불량률들을 잡아내는 부분에서 실제 이 불량률을 축소시키고 납품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수율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HB 테크놀로지는 검사 장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생소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Y옥타라는 단어가 좀 최근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Y옥타가 과연 뭐고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만약 이 우리 머니W 방송이 네. 다른 방송과 차별화가 없다라면 네. 참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저도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고 저도 설명이 잘 될까 했었는데 이 Y옥타라는 단어는 네. 사실 Y라는 건 유미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수한 특허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유의 앞자인 Y를 쓰는 거겠고요. 옥타 부분 쪽으로 넣으면 뭐냐면 앵커님하고 저하고 네. 앵커님은 그 시대가 아닐래요. 여기서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연령대가 그런가요? 처음에 우리나라 핸드폰이 네. 무전기 사이즈인 거 아시죠? 네, 그 기억나요. 그렇죠? 네, 200 얼마. 제가 네. 깐난애기 때. 네. 깐난애기 왔으니까 96년 네. 뭐 그때인데요. 그게 점점 작아지고 그다음에 또 작아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굳이 특정사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의 핸드폰들은 얇아지면서도 터치 방식이 안정적으로 상당히 구동이 잘 되죠. 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현재 아이폰, 애플 같은 경우는 무겁기도 하지만 아직도 좀 두꺼워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쓰고 맞습니다. 있는데 두껍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아이폰이 6세대를 넘어가면서 6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보면 훨씬 좋았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 그래요. 삼성전자나 LG전자의 핸드폰 자체가 디스플레이도 이제 훨씬 더 좋아졌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Y옥타라는 건 뭐냐면 디스플레이 스크린 패널에 이 패널에다가
원래는 유리막하고 패널하고 중간에다가 터치 센서를 집어넣어서 두껍게 하는 것이 이제 애플 방식이라고 하면 네. 이 Y옥타는 그것을 스크린에다가 그냥 딱 증착을 시키는 거예요. 터치 센서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얇아지겠죠. 얇아지고 예전 대비 강압식이 아니라 터치 방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터치를 해도 빨리 반응을 하는 부분이겠죠. 예, 그것이 Y옥타라는 기술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Y옥타에 대한 이 검사 장비를 HB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다라고 알면 되겠죠, 네, 전문가님?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애플 아이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터치 일체형 패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계속 그 검사 수주 장비를 댄다면은 실적은 성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 기대가 있었어요. 네. 2020년부터 장착이 될 거다 아니면 이번 추석 명절 이후에 발표가 되는 애플 신형의 이 삼성향 OLED 디스플레이 쪽이 장착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Y옥타 쪽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0만 대, 100만 대를 하던 게 갑자기 발주가 늘어서 애플까지 넘어가게 되면 200만 대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검사 장비는 네. 계속 많이 수주를 넣어서 빨리 양산을 해가지고 수율 문제 없겠구나, 불량률 없겠고 갖고 납품을 해야겠죠. 맞아요. 그런 관점의 최대 수혜 쪽으로 본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한 시장이 계속해서 엣지 타입의 커브드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 TV 쪽, 그쪽도 본다라면 동사는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잡을 수 있는 시점이다. 디스플레이 쪽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HB 테크놀로지 투자 포인트를 바로 모아서요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주쌤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바로 HB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저와 함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HB 테크놀로지 뭐 하는 회사야? 라고 하면 LED TV용 부품 소재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회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Y옥타라고 해서 이 특별 기술인데요. 이것을 검사하는 이 장비를 수주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자회사에서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1차 벤더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또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김도영 전문가님, 네.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어요? 아니요. 제가 검사해볼 수도 없고 성적표가 있으면 딱 좋았을 텐데요. 네, 올수였어요. 네? 네. 자, 이렇듯 뭔가 검사를 하고 싶으면 그 검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검사 장비잖아요. 네. 그럼 검사 장비라고 하면 완제품이 있어야지 검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완제품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검사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혹시 전공이 이공대 문과인데요. 문과신데 어떻게 아시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정이라는 게 증착도 있고 식각도 있고 방막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사 장비라고 하면 최후단은 후공정 같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패널이기 때문에 이 패널에 문제가 없게끔 나가야지만 완제품에 장착이 되니까 패널의 문제 검사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 공장 증설 부분에서는 반드시 동사의 검사 장비가 먼저 장착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 장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HB 테크놀로지 매수 가격이 또 궁금한데요.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수반하면서부터 주가가 상승세를 좀 타였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대량 거래 부분에서 중요한 마디가 부분까지는 일단 돌파가 됐습니다. 3,400원 부분에 대한 돌파 안착 부분을 시도를 했었지만 아직 실패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3,100원에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아보도록 눌림목 매수에 이 부분의 마디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관점에 눌림목 매수로 디스플레이 쪽 같이 동반 상승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을 잡겠고요. 위쪽 부분에선 직전 고점 부분이 한 3,7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센스 있는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3,600원을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면서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손절가 부분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대비해서 오버슈팅과 시장이 조금 매수 구간이 있기 때문에 3,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으니까요. 투자 포인트와 묶어서 바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HB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좀 판넬 보실까요? 쭉 보시면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가 더 중요하니까 매매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보여주세요.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3,100원으로 눌림목 매수 얘기해 주셨고 목표가는 3,6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아까 3,000원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이 부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3,000원입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네, 검사 장비가 꼭 필요할수록 HB 테크놀로지는 날아가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 정리 들어갑니다. 네, 최병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내일 오전 무료 방송도 많은 분들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